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재 이제 논란이 많은 쿠팡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일단 올해는 이 사주를 가지고 있다면 뭐 자기한테 좋은 일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오너에게도 좋은 일이 있고 그렇지만 이게 따지고 보면 좀 미묘한 게 2021년에 신축년이 들어오게 되면 이득은 얻었는데 그러니까 오너나 이런 쪽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득은 얻었는데 뭔가 책임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일이 생겼을 경우에 지금 보면은 특히 책임질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득은 벌었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신기한 노릇이죠. 일단 지금 화재로 인한 인명도 사상자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그로 인한 뭐 불매운동이든 뭐든 그것도 있지만 거기다가 또 계열사인 이제 쿠팡 이츠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죠. 문제가 생기고는 있는데 따지고 보면은 지금 회사 자체에서 손해 보는 건 거의 없고 올해 운 자체에서 이게 화재가 난 것도 전부 화재 보험에 다 가입이 돼 있고 거기다가 이미 뭐 주식 상장으로 인한 실탄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쿠팡 이츠에 대한 문제도 계열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쿠팡 본사에서 지시를 내리고 하긴 해야 되겠지만 계열사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피해를 본 것 자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따지고 보면 쿠팡은 잃은 게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뭐 손님들이 이제 거래를 안 하신다거나 그 다음에 뭐 불매 운동을 하신다거나 그 다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가입되어 있는 것들을 또 이제 탈퇴를 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하신다 하셔도 글쎄요 그게 타격을 줄 만큼의 또는 이 회사가 지금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될 정도의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2021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냥 물질적인 피해가 없는 상태니까 그냥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내에서 이제 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굴러가는 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굳이 따지고 보면 물질적인 손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오늘 나온 기사를 봐도 쿠팡이츠 기사를 봐도 결국에는 뭐 갑질에 대한 팀을 만들겠다. 그게 내부 규정이잖아요. 여기 따지고 보면 뭐 언제든지 팀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 뭐 팀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추가로 생성되는 팀도 있지만 그냥 뭐 내부 정리해가지고 또 하나의 팀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도대체 무슨 물질적인 문제가 있죠. 그리고 뭐 불매운동 그 다음에 회원 탈퇴 이런 거 하더라도 글쎄요 별 타격이 없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명당 2,900원짜리 드리고 또 불매운동을 한다고 쳐도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택배 회사랑 다른 점이 뭐냐면 자기 창고가 있잖아요. 자기 창고가 있고 거기다가 물건을 미리 뭐 구매를 하든 어떻게 하든 재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금전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따지고 본다면. 특히 2021년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또 문제를 보지도 않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금전적인 손해는 일반 시민들과 국민들이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지 이 회사가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불매운동을 당연히 할 사람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탈퇴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하시면 됩니다. 그건 개인적인 선택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언제든지 하셔도 되는 문제고. 그렇지만 이 회사가 올해 금전적인 손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 그게 회사가 배짱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 있는 이유겠죠. 맞습니다. 별 타격 없어요. 올해는 타격받는 해가 아니거든요. 이제 2022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세금 탈루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국세청이나 이런 쪽에서 기업 감사를 나오거나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부류가 있을 때 돈 계산을 잘못하면 작살이 나죠. 그거는 또 한바탕 크게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논란이 됐다 뿐이지 또 싸그라들 겁니다. 그것도 참 그렇네요, 그죠? 회사 내부의 직원들이 뭔가 임금을 가지고나 혹은 처우를 가지고 뭐 투쟁이나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또 사회에서 뭔가 이제 어, 금전적으로 뭔가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왜 크게 손해를 보지 않을 겁니다. 그냥 투자한다 생각을 하고 하겠죠. 그게 다일 겁니다. 그냥 뭐 발전기금을 내놓겠다던가 아니면 재단을 만들겠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내놓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상황을 또 모면을 하겠죠. 다만 이제 어, 경영진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생을 할 겁니다. 경영진들하고 또 설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고생을 하겠죠. 뭐 고생을 한다는 거지 뭐 특별하게 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고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끝이 아닐까요? 별다른 내용도 없고 뭐 이세가 앞으로 뭐 언제까지 가겠나 그런 거야 따지고 보면은 오래 가겠는데요. 적어도 2, 30년 이상은 갈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나라에 또는 쓸모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쓸모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3, 40년 내에 이 회사가 망한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확장을 해 나가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물건을 파는 것이고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이제 자기가 자체 생산하는 물건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10년이 되면은 뭔가 또 무역이라거나 또 더 큰 매장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다음 10년이 되면 또 정보화 사회에서 또 어떻게 해나갈 것이고 그렇게 다 해나가다가 보면 그 다음 10년에서는 이제 투자한 것들이 하나 둘 까먹기 시작하죠. 하나 둘 까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 멀었기 때문에 그냥 얼핏 봐도 한 40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쿠팡이라는 기업은 총수 일가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누구한테 총수 가족에게 몰려진다거나 그런 일도 아니고 그냥 전문 경영인 체제로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선임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될 텐데 뭐 그게 단 거죠 뭐 그게 단 겁니다. 그러면 일단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쿠팡은 2021년에 크게 자기들이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지만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내줘야 될 것 그냥 내줘버리면 뭐좀 시달리다가 끝날 겁니다. 2023년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직원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못 먹고 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테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보면은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임금이나 뭐 처우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크게 그냥 회사는 손해 보는 게 없습니다. 손해 보는 게 없고 결국에는 거기 다니고 있는 직원들이 손해를 보겠죠. 그것 또한 사회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참 혼란한 세상은 될 것이지만 쿠팡이 딱히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2021년 거 받고 22년, 23년까지 봤죠? 그러면 끝이죠, 뭐. 음.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끝을 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